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유증 없다 했었던 거 있죠. 그거 보시면은 제3자 배정 증자 형식의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증을 안 하겠다. 자, 이번에 HLB 제약이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는데 그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게 됐습니다. 자, 근데 뭔가 기분 좋은 유상증자가 아닙니다. 약속을 어긴 건 아닌데 좀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제약이고요. 자, 유상증자 결정. 신주의 종류와 수 97만 6천 주. 자, 그리고 자금 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규모는 190억.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려면 시설자금 말고는 뭐 딱히 없죠. 자, 그리고 대상자는 이제 존속회사인 HLB에게 합병되는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일단 이게 HLB 생명과학이 있고 그리고 HLB 제약이 있죠. 자,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생명과학이 제약에게 190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약은 HLB 생명과학에게 190억치 주식을 주는 거죠. 97만 6천 주, 약 100만 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존속회사인 HLB랑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회사죠. 자, 일단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HLB라는 존속회사가 있고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생명과학, 제약. 자, 생명과학이 제약에게 190억의 현금, 그리고 제약이 생명과학에게 190억치의 지분, 주식 이렇게 주는 거죠.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즉 쉽게 결론만 설명하면 여러분의 주당 가치 희석만 존재하는 겁니다. 97만 6천 주가 신규로 발행되니까. 이자 없는 천원사채를 지들끼리 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그냥 지들끼리 주식 찍어내고 자금 손실은 0인 것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야간 빠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90억이 신화 어드밴스 인수대금하고 유상증자 금액하고 완전히 똑같죠. 타법인 지분 취득인데 이걸 운영자금으로 해놓은 것도 살짝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이 시총이 6천억인데 몸값이 6천억인데 200억이 없어서 190억이 없어서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유증 때리는 것도 좀 그렇고요. 자, 제약의 유증을 받은 생명과학. 자, 이 생명과학은 존속회사인 HLB의 합병 공시가 발표 났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가치는 이미 HLB 본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주식을 제약의 주식을 대가로 팔아먹는 게 두 번 팔아먹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일단 생명과학이 제약에게 190억을 줬습니다. 그죠? 그럼 제약은 사실 마이너스 190억이어야겠죠? 근데 생명과학이 이제 이 190억을 들고 제약 밑으로 갑니다. 제약의 지분을 받으니까. 자, 그럼 HLB 그룹주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190억과 마이너스 190억 요게 만나게 되면서 손실이 상쇄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면 정상적인 건데 190억치의 지분까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계열사 중 누구도 피해보는 것 없이 190억을 조달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가 크든 작든 여러분 개인 투자자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당 가치는 희석이 되는 거니까. 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지 결국 리스크는 주주들만 받는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면 뭐합니까? 물론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할인율은 0%긴 합니다. 할인까지 해버리면 주주들 목소리 커지고 담합하니까 그렇겠죠.
발행가액이 19,400원. 현재가네요, 현재가. 자, 아무튼 잔머리 굴려서 자금 조달하는 게 좀 많이 꼽기는 한데, 자, 그렇다고 매도할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자, HLB는 HLB의 투자의 이유인 FDA 관련 재료 일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HLB 자체가, 그룹주 자체가, 임원진 자체가 뒤통수가 주특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런 일정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맥시멈에 다다르면 승인이고 나발이고 방망이 짧게 쥐고 단기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얘네가 만약에 뭐 승인에 가깝게 뭐 클래스 1을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 하면 유상증자 뭐 역대 최고 규모로 또 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상황 만들어내면 당당해지니까. 물론 승인받고 시판을 위한 유상증자 같은 것은 악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재에 가까운데 그만큼 주당가치 이석은 동반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도 조정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자리 자체가 바닥권이죠. 지금 자리에서 매집하는 주체들은 뭐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언젠가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때에는 대다수의 투자자가 수익권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뭐 72,000원 요런 자리까지만 올라가도 지금으로부터 30%의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매도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러다가 승인 나면 어떡하라고, 내 수익이 그러면 적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 마인드 자체가 도박입니다. 도박, 투자가 아니라. 근거도 없이 승인 날 수도 있잖아, 이게 도박이라고요. 승인이 안 날 때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투자죠. 그래서 오롯이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투자인 것이고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투자하는 건 도박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후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 상승분만큼 조정의 폭과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저점에 다시 매수할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도박사의 마음가짐은 버리시고 기대감이 맥시멈에 다다랐을 때 머리 꼭대기 말고 어깨 부근에서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죠. 기대감이 맥시멈에 다다르면 일부 물량은 지켜보되 일부는 분할로 대응을 해서 내 수익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주식 트레이더들,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주식을 전업으로 삼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봤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투자법 다 다릅니다. 종목 선정, 보는 지표 등 투자 방식이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자, 근데 모든 트레이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이 분할 매매와 그리고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 자, 일단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려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분할 매매는 스스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번 분할로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머리 꼭대기가 아닌 어깨 부근에서의 매도는 생각보다 타점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쭉 올라가다가 보통 머리에서 1차 저항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머리가 맞는지 확인할 때는 내려온 다음에 1차 저항을 다시 돌파하려고 할 때 2차 저항이 여기서 똑같이 발생을 하는지, 저항이 그러니까 수렴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면 쉽습니다. 물론 거래가 이 자리에서 동반되고 분봉으로 봤을 때 같은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대량 거래가 동반된 눌림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돌파를 하면 다시 내려왔을 때 마찬가지로 지지가 수렴되는지, 분봉으로 봤을 때 같은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지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깨 부근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아무튼 타점에 대한 디테일은 텔레그램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이 근데 본업 때문에 분할로 대응할 시간도 없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필수라는 전제를 뒀을 때 주식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분할로라도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텔레그램방에서 HLB의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 분할 타점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비단 매도 타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 없는 눌림이 발생한다면 비중을 더하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분할 매수 타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물론 100% 승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러나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기대감이라는 것을 도구로서 사용만 하고 분할로 대응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곧바로 따라해보지 않으시더라도 지켜라도 보신다면 이 리스크 최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투자라고 하는 건지 스스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HLB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그리고 매도 기준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투자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